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모델링 기본 툴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조금 더 유용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 셀렉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프트 셀렉션이 뭐냐면, 자,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버텍스나 엣지나 페이스를 움직일 때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면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프트 셀렉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똑같이 버텍스 하나만 자꾸 이렇게 움직였을 때 주변에 있는 버텍스까지 영향을 먹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기능인데, 일단은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B를 누르시거나 이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무브 툴 세팅에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 셀렉션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활성화가 되는데요. 범위도 정할 수 있어요. 범위는 어떻게 정하냐면, B를 누른 상태에서 미들 클릭을 누르고 쭉 떼지 마시고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의 영역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야에서 이런 영역을 정할 때 소프트 셀렉션 외에도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B를 누른 상태에서 미들 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어느 정도 키웠다 했을 때 이렇게 더 크게 소프트 셀렉션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어떤 때 쓰냐면은 소매의 크기를 좀 더 키우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같으면은 이제 저희가 일일이 버텍스를 잡고 움직이면은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잡고 움직이고 또 옆에 버텍스 잡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크기를 일일이 키우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자, 소프트 셀렉션을 키고 이렇게 영역을 어느 정도 잘 정해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게 통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때 소프트 셀렉션을 자주 쓰고요. 이제 다 쓰게 되면은 다시 B를 눌러서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레틱스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 셀렉션하고 좀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레틱스는 어떤 기능이냐면, 자, 일단 어디 있는지 아셔야겠죠? 레틱스는 여기 탭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모델링 탭에서 모델링의 기능들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리깅 탭으로 갈게요. 리깅 탭으로 가시면은 요 디폼이라는 메뉴에 아래 레틱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디폼에서 레틱스를 누르게 되면은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격자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저희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은 레틱스 주변 선이 있죠. 이 선 위에서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레틱스 포인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로 전환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버텍스가 보이게 됩니다. 이 버텍스는 이렇게 당겼을 때 이 버텍스 주변에 있는 엣지들 있죠? 방금 활성화 시킨 이 오브젝트들의 엣지를 이렇게 같이 함께 끌고 가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채널 박스 보시면은 S 디비전, T 디비전스, U 디비전스 이렇게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격자의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늘려준 다음에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STU5로 다 나눈 다음에 아까 전 소프트 셀렉션과 같이 소매를 좀 늘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레틱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모델링의 상태를 보시면은 대칭이에요. 좌우가 똑같은 모델링입니다. 이건 마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로 대칭시켜서 제작을 한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왼쪽 오른쪽에 통을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매번 이렇게 잡고 왼쪽 오른쪽 하나씩 늘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W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위에 시미터리가 보이죠? 시미터리에 하위 메뉴로 빠지면은 요 위에 다시 시미터리가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걸 켜주게 되면은
요 월드의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도 반대편이 함께 움직이는 기능인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좌우 동시에 소매의 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저희 소프트 셀렉션을 배웠죠? 여기서도 B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영역이 먹는 걸 볼 수 있죠. 빨간색이면 강한 거고, 검은색으로 갈수록 점점 영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런 순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영역을 크게 먹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레틱스의 포인트들도 영향이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면은 주변의 포인트들까지 영향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지금은 이 반팔에 폴리곤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촘촘한 모델링들을 만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쉐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레틱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레틱스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사항이라기보다 아셔야 될 부분인데, 자, 이렇게 저희가 레틱스의 격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수정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 STU의 디비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미 디폼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추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수정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서 충분한 디비전을 확보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한 뒤에 요 에딧에 델리트 바이 타입 있죠? 여기서 히스토리를 누르면은 자, 최종적으로 레틱스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모델링을 한 다음에 레틱스를 남겨둔 채로 계속 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 레틱스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모델링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레틱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델리트 히스토리를 꼭 누르셔가지고 레틱스의 히스토리를 날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진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레틱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밴드도 마찬가지로 이 리깅 탭에 있는 기능인데요. 밴드가 어떤 기능이냐면, 자,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런 박스 모양의 쉐입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고 디폼에서 Non-Linear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밴드가 있는데, 밴드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뭐 안 나온 것 같죠? 하지만 4번을 눌러서 와이어 모드로 보시면은 이 모델링 안에 뭔가 실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진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채널 박스에 보시면은 이 인풋 아래 보시면 밴드에 대한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인벨로퍼는 그냥 턴 온 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1이면은 켜져 있는 거고요, 0이면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을 놓고 써야겠죠. 1을 놓은 상태에서 아래 커버처 있죠. 커버처를 선택한 다음에 미들 클릭으로 드래그를 쭉 하시면은 이렇게 밴딩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인벨로퍼가 꺼져 있으면은 숫자가 낮을수록 오프가 됩니다. 자, 이렇고요. 요 아래 로우 바운드하고 하이 바운드는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와 아래쪽과 위쪽의 바운드를 컨트롤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 위쪽만 밴드 효과를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요 로우 바운드 보이시죠? 이 로우 바운드의 값을 0으로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아래에 있던 줄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커버처로 움직였을 때 위에 있는 오브젝트만 밴드가 먹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 아래쪽만 움직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로우 바운드의 값을 마이너스 1로 하거나 뭐 그 이상으로 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고, 하이 바운드는 0으로 놓으신 다음에 커버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런
갈고리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우산의 손잡이 모양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를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페토 모델링을 하면서 이 밴드라는 기능을 자주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밴드라는 기능은 주로 이제 잇몸을 표현할 때 만들거나 뭐 액세서리류를 만들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해서, 액세서리를 만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밴드라는 기능을 한번 참고를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브릿지는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이렇게 박스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각각의 오브젝트인데, 브릿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의 오브젝트여야 돼요. 저희 저번 시간에 컴바인에 대해서 배웠죠.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델링 탭으로 돌아가셔서 메쉬에 컴바인을 눌러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히스토리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저는 이 둘 사이에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면을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브릿지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이렇게 면을 잡으시고,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아래쪽 메뉴에 브릿지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브릿지 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된 메쉬에 엣지를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자, 이렇게 디비전을 늘려서 면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사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데, 종종 이제 두 개의 면을 연결시킬 때가 필요해가지고, 이게 이제 페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엣지로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이제 쉬프트 오른쪽 클릭을 눌렀을 때 이번에는 브릿지라는 기능이 보이는데, 똑같이 브릿지를 하시면은 엣지도 이렇게 브릿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비전 늘릴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필홀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필홀은 그냥 말 그대로 구멍을 메꿔주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막 모델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모델링에 구멍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채워줘야겠죠? 채우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방금 전에 배웠던 브릿지 있죠? 브릿지를 이용해서 메꾸셔도 되고요. 뭐 엣지를 잡고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면을 맞춰 놓은 다음에 이렇게 머지를 해갖고, 바텍스 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홀을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러면은 되게 어찌됐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손이 더 가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럴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필홀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Fill Holes가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구멍이 메꿔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오브젝트를 누르고 바로 Fill을 눌렀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구멍이 이렇게 3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구멍을 채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구멍만 메꾸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엣지를 잡고 Fill Hole을 누르면은 이 구멍에 대해서만 필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거는 Edit Edge라는 기능인데요. Edit Edge는 제가 정말로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자,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잠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 세팅을 해놨는데, 모델링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긴 페이스가 있고 이렇게 짧은 페이스가 있죠. 사실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태는 이 정사각형의 형태의 페이스를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이쁜 형태의 모델링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균등하게 맞추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Edit Edge라는 기능인데,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자, 일단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해서 루프를 시켜서 요 엣지 라인들을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 Edit Edge Flow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엣지하고 요 엣지 사이에 값을 균등하게 계산을 해서 요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자,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한 다음에 뭔가 모양이 안 예쁘다 라고 했을 때 Edit Edge Flow를 눌러서 자, 이렇게 균등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사용을 하시면은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G를 누르면은 네,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균등하게 맞춰주면은 금방 맞출 수 있죠. 깨끗하게 맞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Edit Edge Flow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좀 비슷한 기능인데 이번에는 슬라이드 엣지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슬라이드 엣지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지워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 엣지 있죠? 요 엣지를 수동으로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요 아래쪽으로 요쯤으로 내리고 싶어요. 내가 수동으로 맞추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루프로 잡고 월드축으로 축을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자, 이쁘게 내려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실루엣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일자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가면은 꺾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완만해서 이렇게 티가 안 날 수는 있는데 이게 다른 모델링에 가서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내린 다음에 뭐 스케일을 눌려서 눈대중으로 맞추시면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Edit Edge라는 기능인데,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똑같아요. 루프를 잡고 하셔도 되고, 뭐 여기만 필요하다 하면은 뭐 개별로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루프를 잡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여기 아래 슬라이드 엣지 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눌러줄게요. 그러면 드래그 with MMB to slide라는 메뉴가 팝업이 떴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누르고 자,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엣지의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 엣지 라인을 따라서 깔끔하게 이동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별 문제 없이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도 자, 엣지가 이렇게 아까 전처럼 각지는 걸 보실 수 없고요.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제 슬라이드 엣지라는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이 있는데 서큘러라이즈라는 기능입니다. 요 서큘러라이즈는 말 그대로 요 엣지를 동그랗게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위해서 제가 이 오브젝트의 메쉬를 이렇게 한번 늘리겠습니다. 디비전을 올린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뭐 액세서리를 달기 위해서든 뭐 홈을 만들기 위해서든 이 동그란 쉐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이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버텍스를 잡고 합니다.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8개의 버텍스가 필요하고요. 뭐 가운데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뭐 뒤에 선택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이 잘 됐다 싶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똑같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은 이 아래 Circularize Vertexes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은 자, 버텍스들이 둥근 형태의 쉐입을 띠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동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해서 동그랗게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만약에 선이 더 추가가 돼서 여기 버텍스들이 더 많다면은 더 부드러운 원형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갖고 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뭐 트위스트로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크기를 키우고 싶다, 지름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 레디얼 오프셋이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한 번씩 만져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을 할 때 조금 더 유용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때그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